저도 이제 환자분들 침도를 이제 딱 베드에 가면은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발을 항상 보게 되거든요. 발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환자분의 이제 어떤 경험 같은 게 녹아 있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 뭐 40이면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발을 보면은 이분이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지,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먹는 분인지 적게 먹는 분인지, 해독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평상시 운동하거나 할 때 신발은 어떤 걸 신는지, 예를 들어 발의 모양을 보면 기본적으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나서 발 바깥쪽에서 체중이 실린 다음에 엄지발가락 밑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든지 하면 두 번째 발가락 밑에가 반드시 굳은 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자연적인 현상이고, 또 이제 그런 걸 모톤 푸시라고 해서 치료할 때도 이제 응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애초에 목에 유전이 많이 되는 거긴 하지만 엄지발가락의 무지 예반증이라고 해서 마치 첫 번째 이제 중족골 자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실제로 환자분들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허리나 뭐 목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뒤꿈치의 각질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이분이 어떤 음식 상태에서 관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방금 말씀 무좀이나 이런 경우도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한테 이제 무좀이 빨리 안 낫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네. 물론 원장님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원장님께서 이제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제 불균형이 일시적으로 생긴 걸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발이 우리 의료진한테 암시해 주는 것들이 꽤 많은 정보를 줍니다. 우리 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발을 보면은 형태학적으로 봤을 때 좋은 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구조적으로는 체중 분산을 잘 시키는 발이 좋은 발입니다. 다음에 기능적으로는 균형을 잘 잡는 발이 원래 발목의 발 관절들의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는 능력이 얼마나 유지되어 있느냐, 이제 이걸 이제 기능을 확인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발목을 다친 환자분이 고질적으로 계속 아파서 온다라고 하면은 발의 형태는 다 좋아졌는데 발목이나 발의 다른 관절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에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회복시키는 게 목표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체중 분산을 잘 시킨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굳은 살이나 튀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평발인 경우가 대표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체중 분산이 잘 안 되는 발이거든요. 저희 이제 운동 선수들을 많이 보는데, 운동 선수들 중에는 발이 저리다거나 아니면 착지할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호소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 평발을 가지고 있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평발을 개선시켜 주기 위한 특정한 운동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짜서 알려줘야만이 그게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배구나 농구 선수들이 점프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발에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일단은 충격이 그쪽으로 많이 모아지는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종아리 근육이 그런 걸 같이 이제 그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바닥 쪽에 통증이 있다든지 발 관절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연관되는 근육이 뭔지, 어디 부위에서 이게 허벅지에서부터 문제가 된 건지 종아리에서부터의 문제인지를 찾아가지고 같이 관리를 해주면은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자, 원장님들 이 귀 건강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어떤 분이 네,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귀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귀에서 귀 혈자리를 많이 사용하게 된 계기가 귀가 태아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가 뒤집어진 모양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기존에 다른 뭐 전통학 계열에서 사용된 이제 귀 혈자리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은 이제 프랑스에서 다시 중국으로 전래돼가지고 요즘에 이제 근대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 한의원에서는 몸에 있는 실제 혈자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귀의 혈자리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귀의 혈자리가 많이 응용되는 게, 제가 최근에 발표를 찾아보고 한 것 중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군진의학이라고 해서 그 군에서 사용하는 응급용 침수를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게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는 이제 몸에 다른 혈자리를 이렇게 한의사들처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침의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 관리를 어떤 혈자리를 사용한가 봤더니 모두 이침의 형태로, 우리가 쓰는 뭐 스티커 침이나 또는 티침의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대단히 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귀에 그러면은 모양이 변하거나 뭐 잘못되면은 몸에 다른 반응이 안 좋아지느냐, 이게 귀의 형태만 보고 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레슬링 선수들을 가끔 진료를 하는데, 레슬링 선수들의 귀가 뭉개져 있다고 해서 네. 이제 그런 이제 길에서 만나면 싸움을 피해야겠죠, 무조건. 근데 그런 이제 귀의 형태가 있다고 해서 몸에 다른 장기가 변화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그쵸. 우리가 치료에 응용을 할 때는 어떤 대응점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전제에서 그런 자극을 줬을 때 분명히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딱 하나의 혈자리만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육아를 하시는 분들, TV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많을 텐데 애들이 열이 뜨고 했을 때 열이 떴을 때 집에 있는 이렇게 란셋이나 이렇게 사용하기 좋은 자리 중에 이첨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제 귀에 보면은 귀에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가장 높은 부위가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아버지가 머리를 잘라주다가 네. 실수로 그 이첨 자리를 그 아이고. 가위로 잘려서 네. 온몸에 피가 귀로 쫄리는 그런 느낌이 받았는데 몸에서 열을 꺼주는데 대단히 효과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응용하는 거를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도 따뜻하게 하면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우리 원장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분명히 발은 일단 동의보감에도 배와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 원래 있고요. 그렇죠. 네. 머리와 가슴은 시원하게 하라는 말이 원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음. 현대의학에서도 그런 어느 정도 많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에요. 전에 평창에 가서 잠깐 봉사할 일이 있었는데 평창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때는 귀가 진짜 야 이렇게 떨어져 나갈 것처럼 춥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거든요. 네. 귀는 실제로 너무 추우면 실제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얼고 나면은 그 실제로 외국의 러시아나 이런 데 동상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손상되는 귀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물론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 생각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온도를 해야 되지만 굳이 따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따뜻한 게 좋다 발만큼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노인성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또 이렇게 10대부터 30대까지도 이런 증상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한다고 해요. 이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난청이나 이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스트레스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귀 자체가 우리가 보이는 거 귀의 바깥쪽 웨이도만 눈에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겉의 부분이고요. 실제로 신경과 관련한 이제 뇌 쪽의 부분은 밀접하게 우리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당연히 받는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머리에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목이 불편하거나 이마에 불편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좀 경감이 된다고 하신 분들은 귀를 그냥 잡고 이렇게 흔들거나 어느 방향으로 잡아주면 귀가 잘 안 들리는 게 좀 잘 들리는 것 같고 머리가 아프는 게 좀 덜 아파지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귀에 붙어 있는 고정하는 다른 근육들이 여타의 근육들이 같이 잡아당기면서 그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직접 손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만큼이나 귀를 움직여 줌으로써의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응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원장님, 이번에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도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땀이 흘리는 걸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낮에 깨어 있을 때 땀을 흘리는 거, 그리고 또 꼭 자고 있을 때가 이제 밤이 아니더라도 낮에 잠을 자더라도 자고 났을 때 땀에 젖어 있는 거, 또는 이제 자다가 땀을 흘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추워서 깬다든지 이런 걸 이제 도안의 도둑도자를 써서 도안의 범주로 보는데요. 일단은 도안이나 수억 냉증을 다 따로 보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신경 자체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도안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 도안을 한의학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진액이 모자란 상황일 때 허혈이 뜨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자율신경 실조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을 이제 현대의학에서 다 표현을 하지만 그게 사실 한의학에서는 음양의 이제 원리로 해서 표현을 다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게 매칭이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 이제 실조증인데 그 중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런 땀 분비의 장애, 또 체온 조절의 장애에서 땀 분비나 또는 이제 땀 분비뿐만이 아니라 몸에 있는 체액이 분비되는 것들 모두가 이런 자율신경이랑 관련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하자면은 네. 자율신경 실조가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우리가 보는 게 대표적인 게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어지럽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걷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이제 미주신경 발작이라고 하는 이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혈압을 이렇게 끌어올려주지 못하는 증상들을 이제 모두 자율신경의 문제로 보는데 이런 분들한테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청자분이 호소하시는 것처럼 손발이 차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잠에 잘 때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또 잘 때뿐만이 아니라 땀을 흘리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예를 들면은 대중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한다든지 모르는 사람이랑 악수를 하는데 손이 땀이 흥건해서 사회생활하는데 불편하다든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데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것도 모두 사실은 자율신경이랑 관련돼 있는 문제인 거고요. 또 긴장을 하면 소화가 안 돼요. 이것도 역시 부교감신경이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걸 수 있고요. 애초에 교감신경 자체란 게 호흡도 빨라지고 맥박도 빨라지고 또 뭔가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 몸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내 의지대로 조절이 안 되는 게 이제 맥박이나 혈압의 불규칙으로 인한 부정맥이 나타나는 거. 여기도 모두 이제 자율신경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예민한 부분이지만 또 뭐 발기부전이나 또는 사정 장애를 갖고 있는 성기능 장애라든지 또는 불면, 또는 우울, 불안으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정신과를 찾는
대부분의 질환들도 모두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치료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병행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수원해증을 보고 따로 수원해증만 갖고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만약 가장 주요하게 호소하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 보고 하는 게 맞고, 또는 다른 증상은 없는데 나는 땀이 문제예요 한다면은 그 땀과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호소하시는 분이 뭐 질환이나 병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증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율신경 조절과 관련한 그런 포인트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내가 진짜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의원에 가시면 그 수양면 경락 진단기라고 해서 그 손에 이제 검지손가락이 수양면 경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단자를 대가지고 이제 심박 변이도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제 의료보험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검사를 하면은 이분이 교감이 항진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부교감이 너무 낮아서 문제인 건지 이제 이 두 가지를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거를 뭐 음이허하다, 뭐 양기가 성하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기구가 객관적인 지표를 삼을 수 있는 기구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뭐 한약이나 또는 약침 시술이나 또는 이제 침자리,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된다는 건 이제 부경함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건데, 부경함의 기능이 떨어질 때 침을 맞으면 대부분의 효과를 본단 말이죠. 그만큼 혈자리의 침 치료 자체가 이런 자율신경의 조절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치료인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손에 뭐 우리가 입덧할 때 많이 쓴다고 하는 이 내관 혈자리는 이제 누구나 이제 워낙에 많이 알려졌으니까 이런 혈자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혈자리를 응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 병원을 방문할 때 외에 내가 평상시에 그러면 그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앞서 이제 윤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안 받는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 받지. 맞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 내가 더 취약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루 종일 뭘 하면 나는 스트레스가 풀리지? 하루 종일 뭘 할 때 나는 계속 재밌게 할 수 있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취미로 가지신다든지, 아니면 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버린다고 한다면 10분 이상, 오늘도 그런 환자분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잠을 못 이루신 환자분께 어머님의 문제는 고민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10분 이상 고민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는 어머니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하고 그날 밤은 그 말 듣고 집에 가서 잘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덜어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쵸. 내 고민을 내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에 맥박이나 이렇게 혈압은 내가 마음대로 조절은 안 돼요. 맥박, 혈압, 체온 이런 활력증후, 1차적 활력증후는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데 호흡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을 횡격막 기능을 좋게 하는 걸로, 예를 들면 호흡순을 한다든지 뭐 단전호흡을 하신다든지 내쉬는 숨을 길게 하신다든지 하는 어떤 형태로든 그 횡격막 기능을 좋게 하는 호흡 훈련을 하시고요. 또 음식 중에도 이런 육체적인 거나 정서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이런 영양학적인, 화학적인 스트레스들이 많거든요. 뭔가 좋은 거를 더 찾아서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한약이라는 좋은 솔루션도 있긴 합니다만은 항상 가성비는 좋은 거를 더 찾는 것보다 나쁜 거를 피하는 게 항상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일단 나쁘다고 하는 거, 나한테 시도해보고 안 맞았던 것들 일단 다 끊는 형태로 음식 관리, 또 영양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할 수 있다면 뭐 종교 여부를 떠나서 명상이나 호흡과 관련된 좀 수련을 하시면은 이런 자율신경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손발이 차거나 좀 몸이 냉하신 분들이 평소에 복용하면 좋을 또 식품들도 알아보면 좋잖아요. 그쵸. 자, 박지훈 원장님, 어떤 차를 좀 마시면 몸의 온도를 좀 높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배를 좀 따뜻하게 하면 아무래도 그런 열기가 손발까지 혈액순환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인삼차 종류가 되겠는데요. 인삼이나 홍삼 종류가 물론 이제 배를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체질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양인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가장 무난하게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생강차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피 그 시나몬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어떤 분들 또 시나몬에 대해 좀 예민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만약 내가 원래 이렇게 뭘 드시더라도 이렇게 계피가루 얹어 먹는 거 좋아하신다, 수성과 좋아하신다 그러면 계피차를 당연히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저처럼 이제 신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맘때 되면 꼭 유자를 구해가지고 이제 감기 예방 또는 이제 손발 따뜻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유자차 같은 거를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류들을 한번 집에다 그 상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올 겨울을 잘 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꿀팁 건강의사 박지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깨 통증에 관한 건데요. 어깨 통증이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재활을 하고 계시나요? 병원을 찾아가면은 아마 다양한 설명들 해주실 텐데 그거를 과연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꼭 건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팔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니면 얼마나 아픈지를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일단 의료인을 찾아가면 저희 한의사나 또는 이제 일반 의료인들이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게 뭐 때문에 어깨가 아픈지를 찾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쳐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흔한 거는 근육이 되겠고 근육이나 아니면 힘줄 또는 인대 또는 그 관절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오십견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신경통인데 어깨가 아픈 거를 이렇게 오인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한쪽 어깨가 계속 아픈데 알고 보니 진단은 안 나오고 사실은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 뭐 담낭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아팠다든지 왼쪽 췌장 쪽에 문제였는데 뭐 왼쪽 등이 아팠는데 이걸 어깨가 아픈 걸로 오인해서 뭐 치료를 받고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로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하겠고요. 일단은 통증이 심하다.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 밤에 통증이 심하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거는 레드 플래그, 안 좋은 징후로 보고 병원을 찾아가셔야 되고요. 또 어깨를 들긴 드는데 90도 이상은 못 든다 하면은 이건 혼자서 재활하실 수 없고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이런 의료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팔이나 손이 저리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깨의 통증이 아니라 신경통과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령 어깨 관절이나 근육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신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감별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상학적 검사가 필요한지를 반드시 의료인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이라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문제는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흔히 라운드 숄더, 둥근 어깨라고 한다든지 일자목, 거북목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죠. 거북목이나 일자목은 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의 노력으로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세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자세를 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깨를 뒤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꾸 가슴을 펴려고 하는 게 의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어깨를 뒤로 돌리는 운동을 한다든지 어깨를 으쓱으쓱 하는 거를 많이 반복을 하시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자주? 지금 하시는 일이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또는 사무직이라서 앉아 있는 거 외에도 하는 일 자체가 고개를 숙이고 뭔가 손으로 라인 작업을 하신다든지 하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세에서 1시간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셔야 돼요. 1시간이 넘어가면 몸에서는 그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1시간 간격으로 지금 알려드리는 운동, 어깨를 뒤로 돌린다든지 어깨를 으쓱으쓱 하는 운동들을 반복하시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걷거나 앉을 때도 항상 앉은 키나 선 키가 커 보일 수 있도록 모델처럼 걸으시면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깨를 내가 재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첫 번째는 빨리 90도 이상의 어깨가 올라가는 게 재활의 기본은 되는데 어깨가 안 올라가는 상황을 억지로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지질 않아요. 가장 첫 번째는 견갑골, 어깨뼈가 제대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훈련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벽에다가 큰 공이든 작은 공이든 짚고요. 손을 이렇게 맞춰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깨뼈를 지지하고 있는 여러 개의 근육들이 서로 리드미컬하게 너 움직이고 그다음 너 움직이는 이 순서를 서로 지켜가면서 하는 거를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트레이닝을 하다가 좀 익숙해지면 엎드려 뻗쳐 자세에서 어깨 밸런스를 같이 강화시키는 운동을 병행해 주시면 어깨 견갑골의 안정화가 일단 잡아지고요. 그러고 나서 어깨 각도를 이제 올라가는 각도를 확보하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재활의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력을 일단 강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근력 강화한다고 덤벨이나 바벨 열심히 드는 것보다는요. 그냥 세라밴드나 고무줄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하는 게 반드시 치료와 병행해야 될 재활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깨 주변의 근육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 등 근육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어깨 뒤쪽에 있는 이제 우리가 흔히 목덜미에 있는 이런 승모근 말고 하부 승모근의 문제들도 대부분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들어보라고 할 때 오래 못 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 승모근이나 하부 승모근을 강화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하고요. 대표적으로 거기에 좋은 운동이 오버헤드 스쿼트 또는 오버헤드 런지 이런 동작들은 사실은 다리 운동이 아니라
등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등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깨 관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도 사실 배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치료를 병행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한의원을 방문하시면 여기에 적절한, 특히나 어깨 관절은 이 흉추의 그 불균형이랑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흉추나 경추 교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약침 치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뭐 거기에 맞는 해당하는 운동을 습득하시는, 그런데 반드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디 이런 지침을 참고하셔가지고 올 가을 겨울도 건강한 운동 그리고 일상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건강 꿀팁은 박지훈 원장님과 함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처음에 야간에 통증을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꼭 상담을 받아봐야 된다고 네, 했어요. 맞아요. 박지훈 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어깨 통증이 진행이 된 건가요, 병이? 일단은 어깨 통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증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치료의 목표로 삼는 게 일단 밤에 안 아프게 자는 거. 이게 사실 대부분의, 이게 꼭 비단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릎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목이 아프든 일단 첫 번째 물어보는 거,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그쪽으로 앉아야 돼요. 아픈 쪽 어깨가 깔리면 무조건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깨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앞으로 말려서 생기거든요. 그럼 밑에 오른쪽 어깨가 아픈데 오른쪽이 밑에 깔려 있다. 그러면 어깨는 말릴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되면 어깨는 계속 나빠지고 밤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피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고요. 일단 어느 정도 염증이나 또는 통증의 그 지수가 좀 낮아질 때까지는 자세나 이런 거에 대단히 많이 신경을 써서 일단 밤에 아프지만 않으면 어떤 자세로 자든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뭐 물구나무 서서 주무시든지 거꾸로 주무시든지 그 상관은 없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티칭을 할 때는 반드시 통증이 없게 하는 자세를 배워서 습득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순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인 만큼 운동 방법도 정확하게 티칭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냥 운동을 혼자 한다고 네. 대부분 그냥 운동 하라 그러면 이것만 계속 하셔요. 이렇게 돌리는 것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벽에 우리 그 동네 공원에 가면은 운동기구 하나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것만 보면 반가워서 팔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견갑골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우선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